네, 안녕하세요. 이정의 정책 토크 오늘도 강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녹화 방송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3번 분량을 찍고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데 지금 이 방송에 나가는 주는 총선 바로 전주예요. 박사님 이번에 투표하실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네. 정말 찐 보수 우파도 네. 지금 이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하는 짓을 보면 네, 참 어려운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강 박사님의 이 방송이 더욱더 귀중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을 하게 될까요? 네, 오늘 지금 마포을에서 뭐 정청래와 함은경 이 두 사람이 대결한다. 그래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예, 이게 네. 뭔가 이슈가 되고 뭐 네. 운동권이 운동권을 창산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되고 뭐 코미디를 보는 네네. 거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게 다 5.18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5.18과 관련이 없는 네. 사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예, 그래서 5.18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네. 되는 거고요. 그래서 5.18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정말 진상규명이 되고, 이 한국 사회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한국이 앞으로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5.18과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편집할게요. 네. 네. 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점거를 한 함은경 그리고 방화, 뭐 미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방화를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정청래. 이 두 사람이 결국 다 5.18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 청산을 하고 시작을 하면 모르겠는데 네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서로 이제 지금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저 소제목을 너무 잘 따셨어요. 5.18 열매들의 대결.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5.18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신문이죠. 이렇게 해서 뭔가 큰 이슈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저게 정말 대전이라고 불릴 만한 것인가, 그럴 네. 가치가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지지난 시간부터 좀 활용하는 이제 네네. 그림이 되겠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열매를 바라보고 있게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도 준비를 해봤고요. 저 태아, 저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와 또 함은경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자신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 8월 15일이죠. 해서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발족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함은경이 이 미 문화원 점거를 했던 3인투 위원장이었다, 이런 거 이제 알려졌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의 그 초심이 도대체 뭔지 이 사람들이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게요. 참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치우자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머릿속에 과연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네, 그렇지 못하다. 제가 이제 강의를 종종 하면서 좌익 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네네. 네, 저는 좌익 쓰레기 사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네, 왜 그러냐면은 좌익의 시작부터가 거짓이고요. 공산주의 거짓에서 시작되고, 네네. 주체사상 다 거짓,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왜곡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쓰기 좋은 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없었던 사건까지 만들다든지, 네네. 아니면 있었던 사건을 뭐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좌익사관인데요. 그러니까 조작으로 만들어진 네. 기업?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데, 이미 암암리에 뭐 자신이 알고 그런 사람 솔직히 좀 드물다고 보는데,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좌익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신문은 함은경 지금 이제 후보의 블로그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운동권 청산 맞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프로필 같은 거를 설명하는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으로서 지금 함은경이 나왔고, 상대 이제 민주당 정청래 후보와 맞서고 있다. 저기 이제
그 서울대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삼민투위라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실체가 없어요. 조직이 그냥 이름만 저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조직 그 위원들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내세우고 지금 운동권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많은 자칭 우파들이 환호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권 청산 옹호론을 내비치면서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한 주제가 될 이제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루겠습니다. 네, 그 함은경이 그 국민의힘 자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소개하는 그 글에 보면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미 문화원 점거 주도 맞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자랑거리라고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그 공약 그 자기 후보를 설명하는 그 란에 떡하니 넣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머릿속에 자획사관이 씻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정청래 볼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한 푼 줍쇼 이러면서 또 국민들한테 후원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또 이제 김남국 검찰 개혁이랄지 뭐 이런 걸 외치고 있는 같은 동료의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정청래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그 당시 이제 반미라는 게 이제 들고 나오면서 운동권들의 불을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불을 지르게 되는 건데요. 자, 미 대사관을 한때 점거를 했었다. 살펴보시면 89년 10월입니다. 민족의 자주권 쟁취를 위한 반미 구국결사대 소속 대학생. 자, 이런 사람들이 미 문화원을 어떻게 점거했을까? 사과탄 4개, 화염병 6개, 폭발물 4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담장을 넘어갔대요. 저걸 만들어서요? 뭐 사제라고 하네요. 사제. 다행히 이제 이게 불발돼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자, 저건 이제 사과탄이라고 하는 체류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럼 저런 그 무기들을 들고 미 대사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 대사관이라는 거는 미국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정말 생각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뭐 제대로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제 저런 행동을 폭력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쇠파이프도 휘둘렀고 바닥에 신호를 뿌린 다음에 이제 불을 붙였는데 다행히 이게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 방화의 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저렇게 했고 민족자주선언문, 결사투쟁선언문들은 이제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렌터카를 이제 그 담장에다 대고 그걸 넘어갔대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고 13일 5일째 또 이제 학생들이 이것과는 별개로 방미 규탄 대회를 또 이제 벌였었다. 이제 당시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미하는 거를 이제 반대하는 시위, 어쨌든 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는 반미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있었다. 자, 뭐 이제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부시 대통령을 이제 성적에 그려놓고 막 불을 태우고 또 화염병 시위까지 했다. 그러니까 저 당시 80년대는 화염병 시위가 이제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한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정청래 이런 행위를 여기 이제 유튜브가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있고. 대한민국 삼선 의원. 네, 뭐 이대로라면 그냥 뭐 정청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럼 사선이 되겠네요. 네, 좀 궁금합니다, 저도. 야, 근데 정청래가 저렇게 무기, 물론 수재긴 하지만 저런 걸 들고 미국 문화원에 들어갔을 정도면.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선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유튜브가요 4년 전에 저렇게 장태환에 대해서도 다뤘어요. 근데 과연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댓글을 보면 다 장태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참. 저희가 몇 주 전에 다룬 내용을 보면은 절대 저런 댓글이 달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143만 명이 저걸 봤대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료에 근거해서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올바른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서 보시라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이 기습 점거 시위를 이 MBC 89년도 10월 자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기영의 거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옛날 버전이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뉴스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잡혀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2차를 이제 엔트카까지 이렇게 네, 다 그 나옵니다. 나오네요. 예, 저렇게 발을 밟고 이제 담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름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자, 저 뒤쪽에 이제 대사관저로 이제 네. 들어갔다라는 건데. 대사관저였군요. 관저입니다. 예, 야. 대사관저. 예, 대사관이 사는 곳이죠. 네. 자, 뭐 이제 태극기도 또 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애국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학생들이 이제 눈빛을 한번 보세요. 저 눈빛이 지금도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군요. 네, 저렇게 있었다. 아,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88년 9월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군을 국가보안법 집회과 집회 및 시위에 네. 관한 법률위원으로 구속했다. 네.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담긴 주체혁명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돌렸다.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쓰레기 같은 주체사상이 박혔고 네. 지금도 그게 뭐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음.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문화원 이제 이 방화 미수를 저지른 이후에 95년 8월에 뭐 이렇게 특별 사면이 됐다라는 네.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55년이면 누구 때죠? 95년에 김영삼. 김영삼 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왜 이 형사 고소를 예고했을까? 조선일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대요. 저도 몰랐는데요. 처음에 이제 방화라고 했었는데 이제 방화 미수로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방화범이 아니고 방화 미수범이다. 그거나요. 아니, 안 터져서 방화가 안 된 것뿐이지. 뭐 본인은 근데 이제 이때는 난 사실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방화 미수범이다라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나무위키에서 그 당시 이제 사실을 다루는 건데 네. 결국 저 6명 때문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 보상액으로 3만 달러를 예, 미국에 그렇죠. 받게 되는데 네. 솔직히 저 6명 학생들이 내야 되는 건데 저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결국 이 6명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대로 이렇게 네. 예, 재판까지 붙여가지고 선고를 했는데 정청래의 경우는 합계해서 총 6년형의 자격정지 2년이었다. 저 중에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방화를 했는데 이제 불이 안 붙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사제폭탄도 터지지 않고 네네. 그것 때문에 형량이 줄었다. 뭐 여기서 이제 불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불이 붙고 사람이 뭐 어떻게 됐으면은 형량이 더 늘어났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뭐 이후에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에는 네, 학원 개업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네. 지금 비상해준 네. 사장이잖아요. 네네. 네, 만든 사람. 그렇습니다. 비상해준은 정말 내용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네. 운동권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체사상 네. 그런 걸 가진 사람이 교육을 한다. 네. 그 학생들 어떻게 될까요? 네, 참 큰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뭐 어쨌든 본인은 그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뭐 네. 전혀 반성하거나 뭐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걸 이제 내비치고 있는 거죠.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제 함은경은 어떤 일을 했는가? 자, 블로그입니다. 봄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봄이 올까요?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 봄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과거문 운동권 정치권 청소. 자, 뭐 정청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본인은 과연 과거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네.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호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이렇게 있어가지고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폭로, 규탄하기 위해서 미 문화원을 점거했다. 85년이거든. 그러니까 네. 정청래 사건보다 4년이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네. 85년 4월이니까. 85년 이게 5월입니다. 네네. 5월에 이제 이 광주 5.18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추모 내지는 기념을 하면서 네. 기습 시위를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민문원 점거해가지고 창문에다가 글을 써붙이고 네. 광주 학살 책임 전두환 그리고 광주 학살 지원 책임 미국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머리에 이제 박혀가지고 네. 저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머리에 박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관련 인물 이렇게 좀 네. 전에 삼민투이 이렇게 봤었고요. 네, 이거 말씀하셨던 거죠? 네. 네. 저 이렇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거를 저렇게 네. 딱하니 예. 올려놓고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네. 거기에 이제 민주화 운동 네. 동지회 회장 이게 아주 그냥 뭐 자신은 그 당시에 했었던 일이 네. 자랑스럽다라고 지금 머릿속에 또 여전히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뭐 당시 또 이제 신문이 되겠는데요. 9년 만에 서울대를 졸업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91년 신문입니다. 네네.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는 이제 반미가 아니라 단지 미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미 문화원을 점거하면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했대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정부 기관을 처음으로 이제 점거한 거에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당시 이제 사건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김민석 이 사람이 전국 학생 총연합회 회장이었고 그 밑에 서울대 이 삼민투위를 만들어 가지고 함씨가 이제 그걸 이제 주도를 했다.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자, 뭐 이걸 가지고 또 당시 국민들이 뭐 심정적인 동정과 지지를 했었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저런 폭력 행위, 무단 점거가 어떻게 동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뭐 기물 하나 부수지 않고 깨끗이 청소까지 해놓고 농성을 끝내서 지지를 받았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원래는 네. 지금 저렇게 뭐랄까 들어가서 과격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도 어쨌든 그 미문화원을 지금 저렇게 네.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반제국주의 운동, 반제죠, 네. 반미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뭐 미국 측에서도 뭐 좀 이렇게 과격하게 어떻게 대항을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젠틀하게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기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격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았나요? 왜 국민의힘에 왔을까요? 그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도 뭐 여러 이제 뭐 김대중이라고 할지 네. 이제 정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네. 국민의힘으로 지금 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88년 2월 그러니까 그 형을 살고 난 이후에 네네. 86년에 분신 자살했던 이제 서울대 김세진, 이재호 이런 사람 추모 사업회를 했고 또 한겨레 사회연구소에서 일을 했다. 네. 또 소속학과 농활에도 빠짐없이 참가해왔다. 농활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뭐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와서 네.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저 농활 여름 방학이나 뭐 이렇게 방학 때 돼서 이제 그 농업 지역 이런데 이제 농촌에 가가지고 농촌에서 도와주는 활동하는 거예요. 걸 네, 농활이라고 도와주는 건데요. 아. 저기서 이제 작용화된 그러니까 의식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네네. 저희가 이제 의식화 사업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획사관을 주입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저런 활동들이 뭐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고 지금은 저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도와주러 네. 간다고 좋은 의미로 갔다가 네. 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고 왔던 선배들이나 이렇게 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된다라는 무섭네요. 거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있어 왔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제가 아는 이제 2000대 초반 학번까지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문경 씨는 이제 90년도 신문인데요. 독도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저때 이제 서울 관악갑에 이제 부속 등록했다. 네네. 독도 지키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일이죠. 네네. 반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지지표를 얻어보겠다라고 네네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식 구조를 가졌던 사람이다. 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게 이제 두 편에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그때 했던 뭐 소위 이 점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네.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 문화원 순환과 현재를 좀 보겠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서울 미 문화원에 대한 건데요. 네네. 결국에는 뭐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이제 용산 미 8군 근처에 네. 이제 들어가야 네네. 계속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24시간 정령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저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운동권 학생들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이제 네 곳에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성엄한 이제 경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화염병 투척, 방화, 점거 농성
네, 이 문화원하고 대사관은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문화원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 보였나 봐요, 저희들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장소로서 이제 활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80년 12월 광주 미문화원, 81년 3월, 저게 이제 82년입니다. 2년 잘못됐고요. 85년 5월에 터진 서울 미문화원 집단 점거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요 사건들을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문화원은 이제 준공관 지역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저런 철없는 학생들이 이런 걸 저질렀다는 거고, 반미 운동의 문을 연 쾌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고, 지금도 아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네. 아무튼 여러 이제 뭐 곳에서 여러 또 대학생들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80년대 이후 20여 차례 이른다. 이제 제가 신문을 이제 계속 검토를 해드릴 텐데요. 네네. 계속해서 이제 저런 사건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뭐 당시 신문의 이제 모습이고, 이제 을지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네. 네. 자, 90년 5월인데 저렇게 이제 방화가 됐다는 거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또 이제 을지로 그 대로 앞에서요. 네. 저런 시위를 했대요. 네. 저거는 도로 정박을 맞았더니 돌도 보이고요. 저 화염병을 저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냥 백주대낮에 저러고 했다는 게 90년 5월입니다. 네. 네. 저 학생들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90년대 대학생이면 지금은 50대? 60대? 네, 그 정도 되죠. 네. 네. 자,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문인데 이게 반민자 시위라고 해가지고 네. 뭐 민자당에 대해서 이제 했던 거고, 또 이제 반미까지 이제 겹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파출소, 민자당 사무실 곳곳에 비습, 경찰차 9대 전소, 무전기 탈취. 이건 뭐 완전 뭐 거의 전쟁 수준이죠. 네. 대구에서는 M16 공포를 쏴서 해산시켰다. 네. 그 정도로 가격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혼란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세상에. 노태우 정권. 네. 그 시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화염병 공격도 받았고, 80년 이후 40여 차례 표적이 됐다. 미 문화원이 그랬다라는 거고요. 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민자 단일 지도 체제 출범해서 노태우 총재가 김영삼을 이제 대표를 지명했다. 뭐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뭐 저때 학생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 정치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것 같고, 솔직히 김영삼은 반체제, 그 보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보수라는 껍질을 쓰고 한국 정치를 완전히 흐려놓은 사람이죠. 저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이에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 바로 세우기. 네, 네, 완전히 이걸 망쳐놔가지고요. 네.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용서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문인데요. 40여 차례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광주 항쟁 5.18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 반미라는 거랑 연결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격화되면서 이제 공격 목표가 됐다라는 거고요. 저렇게까지 이제 많은 공격을 계속 받게 됐다. 요거 이제 광주항쟁 당시에는 미국이 한국 군부의 무력 진압을 묵인했다, 혹은 뭐 승인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끝까지 보시면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광주 미 문화원이 31차례의 공격을 받았다. 90년까지. 좀 뭐 어떻게 해서 미 문화원을 운영을 하겠어요, 저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잠정 폐쇄되고 말았다라고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82년 이제 그 북미방, 이제 짧게 말해서는 이제 북미방,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리고 김현장 문부식 이제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이 82년 3월에 일으키게 됐고, 저 김현장이라는 사람은 5.18과도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반미 자주화 운동이라는 이제 이거는 솔직히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부르는 용어예요. 네. 반미해서 자주 민주 통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운동을 확산되는 이제 계기가 바로 광주 항쟁 5돌 85년이 되겠죠. 이 사건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88년 2월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 이제 대학생들이 또 항의를 해가지고 또 도서실에도 들어가고, 같은 해 2월에는 사제 시한폭탄이 광주 문화원에서 또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뭐 계속 순환을 받는 거예요. 네네. 자,
그게 현재 이제 미 문화원의 표지판인데요. 여기도 이제 38년 일제 강점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본 기업 미쯔이 물산의 네. 경성지점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48년부터는 한미 정부 간의 제작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소유했다. 네. 그래서 미국 문화원으로 사용을 쭉 하다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됐고 85년 민주화 과정에 있었던 대학생 미문화원 정관농성 사건의 현장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네. 저걸 저렇게 썼다고요? 그렇죠. 그냥 규정 사실로 하고요. 이야. 담담하게 저렇게 서술을 합니다. 저런 폭력 행위를. 네, 이게 참 문제라는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등록 문화재가 되어 있죠. 네. 이때가 제가 2022년 11월인데요. 네. 저렇게 이제 문화재에다가 민중당이 저렇게 붙여놨어요. 아, 저는 무슨 시위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민노총들이 야.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 개성입니다. 반미를 하면서 그 당시 정권을 이제 타도해야 된다. 파쇼우리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자, 건너편에는 또 이런 플래카드가 야. 붙어 있었고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소린가 싶어요. 네네. 네. 어휴, 전쟁 미치광이 속을 국민의힘 해체. 근데 뭐 국민의힘은 좀 해체됐으면 좋긴 네. 하겠는데요. 저건 뒤에 말은 맞는데 아, 예. 앞에 이유가 다른 그렇죠. 거죠. 이유는 다릅니다. 네. 자, 뭐 반민중 재벌 현대제철 환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이날 이렇게 아. 을지로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저기 자, 노조 네. 시위가 있었군요. 반미 시위, 미군 철거 네, 이런 거는요. 그 85년 당시와도 크게 닿아있어요. 그 당시는 어쨌든 미군 철거까지는 외치지 않았지만 네. 반미 운동을 했었다는 거고요. 너무 놀라운 게 저 네. 미국 문화원 그 사건을 네. 저렇게 네. 아예 그냥 기념물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렇죠. 민주화 과정에서라는 그 말이 들어갔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될지 네.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역사가 이제 흐려지게 되는 거고요. 89년 신문인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화원들에 대한 정권농성 일지입니다. 요 지금 표시해둔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주로는 다루게 될 거고요. 네. 빨간 거는 이제 광주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대구 그러니까 폭발 사고까지 있었대요. 네. 여러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고. 자, 80년 12월에 이 광주 사건은 이제 카톨릭 농민회가 관련이 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80년 5.18과도 굉장히 관련 있는 이 그룹이기 때문이죠. 네. 자, 그리고 뭐 그 이후로도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5.18에 관한 책을 가져오는데 이게 95년도 발행된 정사 5.18이라는 책이에요. 네. 여기 이제 뭐 집필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5.18과 관련이 있거나 뭐 이제 그쪽에 뭐랄까요 이 좌익사관에 굉장히 심취한 이제 사람들인데요. 네네. 집필자들은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 계속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 표현하잖아요. 네. 자, 도대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뭐 그리고 일부 사실들은 이제 여기다가 굉장히 잘 전개를 해놓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한 번쯤 이제 5.18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볼 만한데요. 그 네. 관점 그리고 역시 자익사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책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게 지금 상권인데요. 학원이 출판이 안 됐어요. 거의 이제 뭐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우리가 의문도 가져봐야 되는 거죠. 아. 굉장한 사실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 출판하기가 굉장히 어떤 껄끄러운 게 그랬겠네요. 있다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네. 전두환 회고록 1권이 출판이 네. 못된 것처럼 네. 저기도 어쩌면 이 사실들을 다루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 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네.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124페이지 폭풍전야라고 되어 있죠. 뭐 한평 고구마 사건, 뭐 이게 이제 승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농민운동에 이제 승리를 거둔 뭐 첫 사례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자, 여기 이제 80년 5월입니다. 5월 14일 카톨릭 농민회 전남 협회라고 해가지고 뭐 성명서를 이제 광주 전역에 뿌렸대요. 네, 치밀한 계획을 이제 짜가지고. 네. 네. 자, 이미 무한 벌교, 그러니까 전남권이죠. 그래서 농정조사차 내려갔던 학생들과 교감이 있던 카농, 기농, 카톨릭 농민회, 기독교 농민회예요. 회원들이 이미 19일 광주시 북동성당에서 카톨릭 농민회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그리고 전남대 총학생회, 박관현이 이제 네네. 총학생회장이었죠. 이미 요청을 해둔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학생 기획실. 송선태 자유노트. 네. 거기에 놀랄만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자, 바로 공영터미널 바로 앞인 북동성당으로 장소를 정하자. 이제 여기서 모이기로 했던 거예요. 네네. 죽창과 바테리 네네. 다 나오죠. 다 긴밀히 짜져 있었어요. 네. 짜져 있었어요. 예비군 무기고 접수까지 고려한다. 이미 예비군 무기고까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다 다뤘었죠. 네. 저 부분에서 방금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다룹니다. 19일 2시에서 6시 시내 진출 북동성당 이렇게 네네. 돼 있습니다. 자, 뭐 대전 카농본부, 뭐 가톨릭 노동청년회 해가지고 죽창 배터리 네. 공성국 공공건물 접수 예비군 무기고. 자, 이렇게 계획이 됐고 기획된 사건이라는 거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먼저 300, 500명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고요. 네. 자, 이제 이 방화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들을 봤어요. 네. 네, 도대체 이 불을 드는 자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다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촛불이 결국에는 방화가 되죠. 결국 불을 이제 네. 붙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민주항쟁 기념관 이제 부산에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찾은 문구입니다. 네. 들불, 횃불 넘어 촛불. 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그러니까 진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막 불 지르고 했는데 지금 그냥 손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여러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 들불로 번진다. 들불 열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자, 이제 횃불을 든 네, 문성근 100만 밀란이죠. 자, 저런 식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돌아다녔다. 그러니까요. 예. 저기서 나오는 도대체 그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5.18이 책임져 준답니다. 네, 기후 위기까지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자, 이제 화염병 볼 건데요. 자, 저렇게 이제 병에다가 뭐 휘발유 넣고 불을 질려서 던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살상 무기까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데. 네. 야. 뭐 그리스의 이제 네. 뭐 현장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불이 붙이고 사람 몸에도 저렇게 붙어요. 네, 네. 저렇게 위험한 짓을 80년대는 공공연하게 했다. 네. 자, 89년 신문이고요. 자, 경찰을 적으로 간주하고 납치, 방화, 일반화. 저 무법 천지입니다. 네. 네. 저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자, 화염병 올 들어 30만 개. 자, 89년 5월. 그러니까 89년 1월부터 해가지고요. 4개월 동안에 30만 개로 작년 수준이다. 그러니까 88년에는 30만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3분의 1 지난 시점에서 30만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네. 야만이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경찰은 죽어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저들은. 네. 평등을 외치면서 절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같은 89년 10월에 네. 아까 그 뭐 미 대사관 네. 이제 이 난입 사건을 다룬 그 방송분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네. 자기 5.3은 조작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또 5.3 사태라고 해서 전경들 6명이 그 동의대, 부산에 동의대가 있는데요. 거기 시위 진압하러 갔다가 6명이 불에 완전히 타가지고요.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조작이라고 지금 서울 총학생 연맹 이자들이 또 반미 시위를 또 하는 거예요. 네. 자, 저렇게 막 모여가지고 저렇게 그냥 일상이에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저렇게 모여서 뭐 화형식 하고요. 저걸 즐겁게 합니다. 네. 자, 저렇게 다 올려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손에 저 화염병 들었거든요. 네. 저거를 전경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제. 네, 막 이렇게. 저거를 의뢰, 당연한 사실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화염병으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 동영상인데 네. 2001년 3월이래요. 네. 이게 뭐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들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막 던집니다. 네, 막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참 저게 정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이제 50대 뭐 됐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뭐 추억을 하겠죠. 우리는 의로웠어. 자, 이게 이제 앞에서 그 5.3 참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네네. 동의대생 방화에서 타 죽은 거예요. 경찰들이, 젊은 세상에. 경찰들이. 자, 11명 중화상. 자, 그리고 화염병 처벌 등 폭력 방지 입법. 이제서야 이제 화염병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
저렇게 세상에. 자신의 동료들이 죽은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근데 심지어는요, 저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은 폭력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충격적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대한 관한 법률이 이제 89년 7월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굉장히 늦었죠. 80년대 계속 화염병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3년 이하, 그러니까 이 화염병을 사용해서 이렇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가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저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중간에 또 개정이 되죠. 5년 이하에서 500만 원. 쭉 되면서 현재 지금 시행되는 게 2019년 12월 버전인데요. 이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뭐 지금 뭐 화염병이 날아다니지 않는 뭐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만큼 또 어떤 의식이 깨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범죄할 때 이제 범자인데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범하다, 침범하다, 저촉하다, 법을 어기다. 그리고 거스르다, 어긋나다, 속이다, 거짓말하다. 자,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페이크 김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너무 잘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범인, 죄인, 범죄를 뜻하는 단어기도 하다라고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이 죄인들이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국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온갖 지금 또 범죄를 또 생산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심긴 게 지금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정말 그때 예전에 5.18 때 그 시민은행에서 죽음을 당한 그때 그 경찰들, 군인들, 그리고 아까 그 화암병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람들을 유공자로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챙겨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인 그 방화범들이 지금 뭐 민주화 운동 인사가 되어 있으니. 자, 이게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자, 방화범죄라고 되죠. 보시면은 이 죄는 실제 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혹은 음모를 하였던 사람도 처벌의 대상,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다. 그래서 정청래가 자랑스럽게 나는 방화 미수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치상이 있고 이제 치사가 있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형벌을 받게 된다. 범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89년도 사설인데요. 국민은 폭력이 싫다. 폭력은 인간 정신에 대한 강간행위다. 테러리즘 연구의 세계 권위자인 저 해커 박사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런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세 가지 형태가 있대요. 광인형, 범죄형, 순교형. 어쨌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지만 그나마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뭐 이렇게 순교자의 어떤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뭐 사람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저런 광인이나 범죄형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막 화염병 던지고 하니까요. 이거를 민주형이라고 하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너무 어이없게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으니 민주형인가. 그렇죠. 너무 잘 썼네요. 이런 반민주, 반문명, 반인간, 반지성적인 행위가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법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산다는 거고요. 당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9%가 학생 운동은 화염병을 쓰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다수결이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11%만이 폭력 시위에 동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11%. 그 사람이 뭐 생각하는 그런 이제 폭력 시위가 그냥 만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 정의를 들먹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자, 부산 동의대 이 5.3 참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화염병에 대한 이제 법률이 정비가 됐다. 자, 뭐 전대협이 이 당시에는 비폭력 선언을 했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난하고 나서 이제 민학년 학생들이 다시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다. 또 광주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정면冲突했다. 계속해서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였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미주관에서는 뭐 이철규군 고문 살인 진상규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 이철규군은 뭐 의문사를 한 거지 고문 살인 뭐 이런 거 밝혀진 게 없어요. 어쨌든 또 좌익 정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체팔이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양비론을 들고 나오는데요. 좌익들이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는 걸 보고 우익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전민련이라고 해서 뭐 전국 민족 민주 운동 뭐 연합이라고 네. 해서 거기에 고문 이제 개훈재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 집에 화염병이 날아들었대요. 그러면서 우익 테러에 냄새를 짙게 풍긴다 라고 하는데 저게 실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신의 조카가요. 뭐 생활비 문제로 이제 던진 거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좌우 대립하면서 이런 폭력은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싶은데 네. 이 좌익이 저지르는 적색 폭력 그리고 뭐 우익이 저지르는 백색 폭력 뭐 이런 걸 배격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을 쓰고 있어요. 우리 우익들은 너무 몸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구구라는 거 애초에 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이제 건국 초기에 이제 서북 청년회랄지 네. 정말 북쪽에서 이렇게 탄압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네.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반민 지성인답게 이론 부정을 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역사적 과오, 뭐 역사적 과오 솔직히 뭐 탈탈 털면은 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정 간섭, 뭐 통상 압력, 부당성 비판하는 방법으로 미국을 꼼짝 못하게 설복. 자, 말로써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폭력 행위를 하냐라고 하는데 운동권들이 뭐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요. 말로써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화염병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심하다라는 거죠. 네. 저렇게 폭력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이후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